106장 주필산 전투 645년 까마귀군은 치밀하게 작전을 수행하며 전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연수와 고혜진의 부대가 당군의 완전히 고립된 모습을 확인한 까마귀는 냉정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거탕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고연수, 고혜진 부대가 고립되었어. 구원해야 하지 않겠나? 까마귀는 싸늘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늦었습니다. 저들을 미끼 삼아 당군의 본진을 잘라 먹겠습니다. 정훈, 검을 높이 들어라. 삼조고를 적의 심장에 꽂아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까마귀군의 병사들은 일제히 검을 들어 올리며 삼조고 깃발 아래 결연히 결집했다. 이때가 바로 까마귀가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당군이 고연수와 고혜진 부대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사이 까마귀는 교묘하게 군을 움직여 당군의 후방을 향해 신속하게 우회하기 시작했다. 까마귀군의 가장 큰 장점인 기동전의 진가가 발휘되었다. 오래지 않아 허술해진 당군의 후미를 잡은 까마귀군은 그들에게 맹렬한 기습을 가했다. 쾅! 적의 후미가 순식간에 까마귀군의 충격에 휘청거렸다. 까마귀는 말 위에서 부하들과 함께 징역하며 적들을 베어내기 시작했다. 그의 칼끝이 닿는 곳마다 피가 튀고 적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귀다. 마귀가 나타났다. 까마귀다. 당군의 병사들은 고함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패배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까마귀는 전장의 혼란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적의 비명을 들을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홍조가 피며 흥분이 밀려들었다.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으하하하, 죽어라 죽어, 모두 죽여주마. 그의 목소리는 전장 위로 퍼져나갔고 마치 사신의 선언처럼 병사들의 귀에 꽂혔다. 그 순간 좌우익에 포진한 걸걸중상과 걸사비우가 지휘하는 2만의 정예 기병들이 마치 송곳처럼 당군의 진영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파죽지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돌격이 당군을 가르며 전진했다. 고구려군의 함성은 전장을 뒤덮었고 적들의 비명소리는 한층 더 커져갔다. 이세민의 마차가 보입니다. 걸걸중상이 외쳤다. 그 소리를 들은 까마귀는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가자. 이세민의 목을 뽑아 전쟁을 끝내자. 지옥을 보여줘라. 까마귀의 목소리에 병사들의 사기가 한층 더 높아졌다. 더 이상 허황된 꿈이 아니었다. 이세민만 잡으면 이 전쟁은 끝난다. 바로 눈앞에 그가 있다. 놈의 대동맥이 선명히 보이는 듯했다. 당군과 대치하고 있던 고정의 본대 10만 병력도 까마귀군이 후방을 공격하자 이에 호응하여 돌격 명령을 내렸다. 고구려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당군을 앞뒤로 협공하며 완전히 포위하는 형태로 진영이 변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때다. 정훈 돌격하라. 개마무사의 긍지를 보여줘라. 고정은 절묘한 타이밍에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한순간에 전황은 고구려군의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방어적으로 밀리던 고구려군은 이제 사방에서 당군을 압박하며 공격을 퍼부었다. 정보광 이세민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황금마차에서 급히 내렸다. 병사들이 그를 지키려 애썼지만 고구려군의 맹렬한 공격에 그마저도 흔들리고 있었다. 이세민은 급히 말에 올라타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까마귀, 내 놈이 이 영의 소문의 계략에 내가 걸려들다니 이대로 당할 순 없다. 모두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하지만 그의 외침도 소용없었다. 까마귀의 괴성은 전장 전체에 울려 퍼지며 당군 병사들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왕의 명령에 따르지 못하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미 전세는 뒤집혔다. 삼조고 깃발이 당군의 진영을 휘젓고 고구려군의 기세는 승리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영의 소문, 까마귀, 내 놈들에게 이렇게 당하다니. 이세민의 절망적인 외침은 전장의 혼란 속에서 금세 사라져버렸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병사들의 귀에 닿지 않았다. 오직 고구려군의 함성만이 메아리치며 전장을 휘감고 있었다. 삼조고 깃발이 전장을 가로지르며 거대한 승리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순간이었다. 이세민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그가 쫓기는 자가 된 채로 마차에서 내려 달아나는 모습만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다. 어디 가느냐 이 선비족 오랑캐 놈아. 나 연도금류의 까마귀가 왔다.
목은 두고 가거라. 으하하하하. 까마귀는 이세민이 말을 몰아 도망가는 것을 보며 그를 향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듯 이세민의 등을 향해 울려 퍼졌다. 까마귀와 이세민의 거리는 불과 10보 남짓. 이세민의 황금 갑옷이 눈앞에서 번쩍였다. 까마귀는 환두대도를 들고 이세민의 목을 겨누며 회심의 일격을 날렸다. 챙! 순간 강한 금소금이 울렸다. 까마귀의 칼날이 이세민의 목에 닿기도 전에 묵직한 창이 날아와 그의 검을 받아쳤다. 까마귀는 찰나의 순간 그 창의 궤적을 보고 몸을 뒤로 피하며 공격을 피했다. 창을 막고 있는 남자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 까마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뭐냐 이놈! 까마귀는 눈을 부릅뜨며 날아온 창의 주인을 노려보았다. 바로 눈앞에 두고도 이세민의 목을 벨 수 없었다는 분노와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검을 높이 들고 무참한 검격을 상대를 향해 수차례 퍼부었다. 찢어 죽여버리겠다. 그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지만 상대의 창은 강철 같은 무게와 빠르기로 그의 모든 공격을 정확하게 받아내고 있었다. 상대의 무술은 마치 바늘처럼 얇고 망치처럼 강력했다. 결코 예사로운 무인이 아니었다. 까마귀는 상대의 창을 잠시 보며 공격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검은 피부에 깊은 흉터가 패인 젊은 장수였다. 그의 강렬한 눈빛은 강호의 내로라 하는 무인들이나 가진 살기를 품고 있었다. 이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해진 까마귀는 입을 열었다. 넌 누구냐? 난 연도금류의 까마귀다. 그 말에 상대는 냉소를 짓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으하하하, 내 놈이 까마귀로구나. 과연 악명만큼 맹장이구나. 나 서링위가 내 놈의 날개를 꺾어주마. 서링위의 이름이 전장에 울려 퍼지자 주변의 병사들마저 숨죽였다. 까마귀 또한 이 이름을 익히 들어왔다. 서링위, 당나라의 맹장이자 수많은 전장에서 무용을 떨쳤던 자. 북방 오랑캐 출신이지만 그의 실력은 대륙에서도 손에 꼽혔다. 두 사람은 마치 죽음을 각오한 사자들처럼 서로를 향해 무겁고 거친 눈빛을 주고받았다. 서링위는 까마귀의 이름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창을 찔러왔다. 까마귀와 서링위는 서로의 기술에 내심 감탄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용맹함으로 대륙 최고의 무인이라 자부하던 서링위는 까마귀의 명성을 허명으로 치부했었다. 하지만 막상 맞붙어 본 그의 실력은 허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목이 날아갈 판이었다. 형님, 이세민이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당군도 퇴각하고 있습니다. 걸걸 중상이 서링위와 일기토를 벌이는 까마귀에게 소리쳤다. 서링위는 그제야 뒤를 돌아보며 이세민이 멀찌감치 퇴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말머리를 돌렸다. 오늘은 날이 아니로구나. 다음에 내 놈의 목을 가지러 오겠다. 서링위는 허세를 부리며 빠르게 말을 몰아 퇴각하기 시작했다. 그가 도망가는 모습을 본 걸사비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놈, 어디 도망가느냐? 까마귀는 걸사비우의 어깨를 붙잡으며 그를 말렸다. 서링귀의 창술은 그조차도 인정할 만큼 위협적이었다. 장수 하나 죽여서 전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서링귀 같은 맹장을 상대하다 협공이라도 당하면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되었다. 추격하지 마라. 전열을 가다듬어라. 까마귀는 차분하게 지시를 내리며 병사들을 정비했다. 그의 눈은 멀어져가는 서링귀의 등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때 호흡을 헐떡이며 걸사비우가 묻는다.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이세민을 잡을 기회는 놓쳤지만 당군이 퇴각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때 아닙니까? 까마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제 전황을 정리하고 다음 공격을 준비해야지. 후퇴하는 적을 무작정 쫓을 필요는 없다. 우리의 목적은 당군을 괴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문 대인의 계략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는 군사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크게 외쳤다. 모두 전열을 정비하라. 오늘의 승리를 경솔하게 망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아직 남아있다. 까마귀의 목소리는 병사들의 사기를 다시금 북돋우며 전장을 가로질렀다. 그의 지휘 아래 병사들은 빠르게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전장은 이제 고구려군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 까마귀는 전투가 끝난 뒤 고정의가 다가오자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고정이는 까마귀의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다. 훌륭했네. 멋진 기동전이었어. 그 짧은 시간에 적의 후방으로 치고 들어가다니. 정말 기가 막힌 용병술이야. 하하하하. 그의 웃음 속에는 전장의 긴장이 풀리면서 찾아오는 안도감과 함께 고구려의 승리를 이끈 장수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까마귀는 피곤에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서링위란 놈에게 발목이 잡혀 이세민을 놓쳐버렸습니다. 아쉽게도 말이죠. 그런데 고연수와 고해진 부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정의의 눈이 갑자기 붉게 충혈되며 슬픔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만 개마무사와 함께 항복했네. 까마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정의를 바라보았다. 네? 항복이요? 고구려의 명문가 출신이라 자부하던 고연수와 고해진이 전장 한복판에서 항복을 했단 말입니까? 고정의는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선봉에 서겠다고 그렇게 바득바득 우기고 무작정 돌격하더니 결국 이세민의 포위망에 갇혀 항복했네. 삼조고 전사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말았지. 까마귀는 황망함에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때 걸걸 중상이 다급하게 뛰어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형님, 큰일입니다. 거탕 형님이 전사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거탕 장군님이 왜? 까마귀는 놀라며 걸걸 중상을 붙잡고 흔들었다. 거탕은 그와 오랫동안 전장을 함께 해온 전우였고 누구보다도 강인한 장군이었다. 그런 그가 전사했다는 소식은 까마귀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서링위란 놈에게 당하셨습니다. 그 자식이 장군님을 습격했습니다. 걸걸 중상의 말에 까마귀의 눈동자는 흔들리며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다. 와! 까마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의 절규는 전장의 승리의 함성을 잠재우고 마치 전장에서 피어오른 슬픔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믿을 수가 없었다. 거탕이 전사했다니. 그의 곁에 늘 함께 있던 전우가, 동지가. 그가 없는 전장은 이제 그저 공허한 죽음의 무대일 뿐이었다. 전장의 승리는 분명 그의 것이었지만 그 순간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슬픔과 절망은 그 어떤 승리로도 치유될 수 없었다. 거탕 장군의 죽음은 마치 그의 심장을 도려낸 듯했다. 전장에서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와 바꾼 것이 너무도 쓰라리고 아팠다. 까마귀의 절규가 전장을 가득 메웠고 병사들 또한 주위를 감싼 슬픔 속에서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개오탕 형님, 이기면 뭐합니까? 형님이 없는 이 전장에서. 그의 손끝이 떨렸고 눈물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전장의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더 이상 울부짖을 힘도 없는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까마귀의 절규는 그렇게 전장에 메아리쳤고 그의 슬픔은 마치 끝없는 전투가 그에게 남긴 깊은 상처처럼 그의 가슴에 새겨졌다. 그 어떤 승리도 그 어떤 영광도 이제는 그를 치유할 수 없었다. 거탕 장군의 죽음은 그의 심장을 송두리째 찢어놓았고 그는 그 고통 속에서 홀로 남겨진 듯했다. 107장. 까마귀와 고정이는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병사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기는커녕 피곤한 얼굴로 부상자들을 돌보고 전사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었다. 까마귀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군의 피해는 어떠한가? 걸걸 중상이 한 발 앞으로 나서서 조용히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참담함이 묻어 있었다. 고연수와 고해진이 이끌던 35,000 개마무사는 항복하여 포로가 되었고 말갈기병 5,000은 항복을 거부하다가 당군에 의해 생매장되었습니다. 순간 걸사비우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그렇게 선봉에 서겠다고 발버둥 치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놈들만 아니었다면 거탕 형님도. 까마귀는 눈을 감고 말을 삼켰다. 고정이가 한숨을 쉬며 걸사비우를 나무랐다. 말 조심하게. 전쟁은 끝나지 않았네. 지금은 냉정해져야 할 때야. 적의 수급은 얼마나 배웠나. 걸걸 중상은 그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3만 명 정도입니다. 까마귀는 허탈하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고정의 장군님, 오늘만큼은 거탕 장군을 애도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말에 고정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게 거탕 장군과 전사자들의 추도식을 열도록 하세. 그의 말이 떨어지자 전장은 조용해졌고 군사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떨군 채 거탕 장군의 전사를 애도했다. 생매장당한 5천 말갈기병의 비극과 항복해버린 계마무사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라 더욱 슬픔이 배가 되었다. 걸걸 중상은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개어탕 형님은 항상 앞장서서 싸우셨습니다. 그 용맹함과 충직함은 우리 모두의 본보기가 되었지요. 걸사비우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듯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고연수와 고혜진, 그 배신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없었더라면 형님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까마귀는 걸사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깊은 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말했다. 오늘만은 거탕 장군을 위한 날로 하자. 그분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분을 기리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군사들이 한 마음으로 검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외쳤다. 삼조고의 맹세, 계마무사의 긍지, 우리는 고구려의 전사들이다. 그들의 외침은 밤하늘을 울리며 퍼져나갔다. 그 울부짖음 속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다가올 전투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108장. 주필산에서 백열이 떨어진 곳. 겨우 부대를 수습한 당군은 처참한 몰골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병장기와 식량을 모두 버린 채 목숨만 건져 돌아온 상태였다. 전장의 패배와 후퇴의 여파로 병사들의 눈에는 패배감과 피로만이 가득했다. 이세민은 흔들리는 군심을 다잡기 위해 의연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했다. 저놈이 바로 까마귀로구나. 과연 맹장이다. 지미 전투는 피했지만 고구려 최고의 맹장 까마귀와 호각을 다툰 서링위가 있으니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하하. 그의 웃음은 가벼웠으나 풀어져 엉망이 된 머리카락과 흐트러진 옷차림은 이세민도 큰 충격을 받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폐하, 소장에게 선봉을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까마귀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서링위는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 눈빛을 반짝이며 호언장담했다. 그의 말 속에는 자신감과 함께 복수의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고연수와 고혜진은 어떻게든 존재감을 보이려 안달이 난 듯 기회를 엿보며 황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고연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신 고연수, 황제 폐하께 전략을 올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하라. 이세민은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며 차분히 말했다. 그에게 있어 지금은 어떤 작은 정보라도 필요할 때였다. 이세민의 장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적절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냉철한 판단력에 있었다. 그는 늘 듣고 또 들으며 고심했다. 황제 폐하, 별동대로 고구려의 1차 보급로인 오골성을 공격하소서. 오골성이 무너지면 요동전선과 평양성까지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고연수의 제안에 이세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골성은 고구려의 보급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성체로 그곳을 차지하면 평양성과 요동전선의 보급이 끊어질 수 있었다. 이는 이세민이 이미 알고 있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그대 말은 수양제에 실패한 전략이다. 신성, 안시성, 건안성, 고정에 그리고 까마귀 부대가 건재한 상황에서 고구려 깊숙이 진격하다가는 후반기 차단되어 우리 군의 보급로가 끊어질 위험이 있다. 짐은 먼저 안시성과 건안성을 취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세민의 말에 장손무기가 나서서 물었다. 폐하, 고정의와 까마귀 부대는 어찌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이세민의 이마에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속으로 영의 소문을 떠올렸다. 영의 소문이 어디서 저런 괴물 같은 자를 발굴해서 이렇게 잘 써먹는단 말인가. 까마귀는 발바닥에 박힌 작은 가시처럼 성가시고 그 존재만으로도 당군의 전략에 큰 변수가 되고 있었다. 그는 서링위와 그 옆에서 안달복달하는 고연수와 고혜진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마치 자존심 따윈 내팽개친 채 황제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는 개들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세민은 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은 그들의 비열한 모습이 혐오스럽더라도 그들의 정보와 전략이 필요했다. 이세민은 다시금 서링위를 돌아보며 말했다. 서링위, 그대가 자청한 것이니 까마귀와 맞설 기회를 주겠다. 그러나 명심하라. 고구려는 결코 만만한 적이 아니다.
무모하게 덤벼들었다가는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서링위는 희미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에는 불타는 야망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는 황제의 신임을 얻어 자신의 이름을 전장에 더 크게 알리고 싶어 했다. 고연수와 고혜진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세민의 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눈앞에는 아직도 피로 물든 주필산 전투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세민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고구려의 모든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의 결의와 야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